연봉이 오르면 좋은 줄 알았다? 당신은 또 한 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습니까? 5% 인상? 10% 인상? 축하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에 충격받으실 겁니다. 당신이 받은 그 인상은 사실상 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연봉 인상 통보를 받습니다. 연봉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무려 3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10% 인상입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줍니다. 가족들도 기뻐합니다. 당신은 그날 저녁 조금 비싼 고깃집에 갑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드디어 나도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통장 잔고는 왜 그대로일까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빠듯해진 것 같습니다. 월급은 분명 올랐는데 말입니다. 저축은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값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돈을 더 받고 있는데 왜 더 가난해진 느낌일까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당신이 받은 연봉 인상 300만 원, 그 돈은 당신 손에 오기도 전에 이미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은 알아채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금부터 봅시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도 오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문제는 세금이 오르는 속도가 연봉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15% 구간이었는데 3,300만 원이 되면서 일부가 24%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300만 원이 올랐다고 해서 3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계산해 봅시다. 300만 원 인상되었을 때 실제로 당신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일까요?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고 나면 대략 200만 원 정도입니다. 벌써 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연봉은 10% 올랐지만 실수령액은 6에서 7%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당신이 연봉 인상을 받는 동안 세상도 함께 올랐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작년 한 해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공식 통계로는 3에서 4%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주 사는 물건들, 식료품, 외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5,000원 하던 김밥이 올해는 5,500원입니다. 작년에 15,000원 하던 점심 백반이 올해는 18,000원입니다. 여기서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봉이 올랐다는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300만 원이라는 절대값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00만 원으로 작년에 살 수 있었던 것과 올해 살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300만 원이지만 구매력은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명목임금은 숫자로 표시된 당신의 연봉입니다.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다릅니다. 실질임금은 그 돈으로 실제 살 수 있는 것의 가치입니다. 만약 물가가 10% 올랐다면 당신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해봅시다. 연봉이 10%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3%가 추가로 나갔습니다. 실수령액 증가는 7%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8%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1% 감소한 겁니다. 숫자는 올랐지만 실제 삶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이게 바로 연봉은 올랐는데 더 가난해진 느낌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출 수준을 올립니다. 이건 거의 본능적입니다. 작년에는 버스를 탔는데 올해는 택시를 탑니다. 작년에는 1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는데 올해는 1만 5천 원짜리를 먹습니다. 작년에는 저가 브랜드를 입었는데 올해는 중가 브랜드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올랐으니까요. 나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 연봉 인상은 새로운 욕망의 문을 엽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소비를 늘립니다. 문제는 이 소비 증가가 연봉 증가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10% 연봉이 올랐는데 소비는 15% 늘어납니다. 그 결과 저축은 여전히 못하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받은 연봉 인상, 그것은 정말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서 받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연봉 인상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매년 일정 비율씩 연봉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인상률은 대부분 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상 유지인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당신의 연봉은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결정합니다.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연봉 인상은 당신을 계속 일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당신이 더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떠나지 않을 만큼만 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책임도 늘어납니다. 업무량도 늘어납니다. 야근도 늘어납니다. 스트레스도 늘어납니다. 연봉 3천만 원 받을 때는 저녁 6시에 퇴근했는데 3,300만 원 받으니까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하루 2시간씩 더 일합니다. 한 달이면 40시간입니다. 1년이면 480시간입니다. 20일치 노동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3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480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6,250원입니다.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연봉이 올랐다고 기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당 임금이 떨어진 겁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소진되고 그에 비해 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숫자로 보입니다. 통장에 찍힙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당신의 30대가 흘러갑니다. 당신의 건강이 흘러갑니다. 당신의 관계가 흘러갑니다. 연봉은 올랐지만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착취 구조입니다. 철학적으로 봅시다. 연봉 인상은 자유의 확장처럼 보입니다. 돈이 더 생겼으니 선택지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에 묶입니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오를수록 당신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봉을 유지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회사로 가야 하는데 그런 회사는 많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푸코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생체권력입니다. 권력은 더 이상 폭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연봉 인상이라는 당근을 통해 당신을 시스템 안에 묶어둡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짜인 판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봉 인상을 거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연봉 인상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봉 인상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숫자에 현혹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놓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질 소득입니다. 당신이 받는 돈으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연봉이 10% 올랐는데 물가가 10% 올랐다면 당신은 제자리입니다. 연봉이 10% 올랐는데 세금이 15% 늘고 생활비가 20% 늘었다면 당신은 오히려 후퇴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당 가치입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연봉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연봉이 10% 올랐는데 노동시간이 20% 늘었다면 당신은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러셀은 합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연봉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기뻐하기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물가 대비 실질 구매력은 얼마나 늘었는지, 시간당 임금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합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여유를 저축으로 돌려야 합니다.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진짜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이 늘 때 소비도 함께 늘리면 당신은 영원히 월급쟁이로 남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늘리고 소비는 그대로 유지하면 그 차액이 쌓여서 진짜 부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이라는 지표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연봉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연봉은 단지 시장에서 당신의 노동에 매겨진 가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 협상력, 운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연봉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만들어내는 가치, 당신이 가진 능력, 당신이 축적하는 자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연봉 인상은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그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연봉 인상, 그것이 진짜 인상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보세요.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보세요. 그래야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부자인 척하는 가짜 부자가 아니라
실제로 자유를 얻은 진짜 부자 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다룹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예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